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시간은요, 토마토 투자 자문의 박준현 운용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운용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어쨌든 상승은 했지만 음봉, 그러니까 네. 조금은 뭐랄까 아쉽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올해 이제 마지막 불확실성이 12월 FMC였지 네, 않습니까? 끝났죠. 결국 이제 FMC 불확실성이 끝나기를 좀 바랐던 건데 일단은 뭐 끝났고 예상했던 수준의 일단 그 발표가 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요. 거의 뭐 그러면서 어느 정도 안도를 하면서 나스닥 시장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좀 반등이 좀 나왔으니까 이제 국내 시장도 그런 부분에 좀 환호를 하면서 장 초반에 흐름이 상당히 좀 괜찮았죠. 네. 거의 뭐 코스피 지수 기준에서 1% 정도까지 좀 상승을 했으니까 장중에 거의 뭐 보합 정도까지 좀 밀렸다가 결국은 약간의 좀 아래꿀 좀 달면서 플러스 18포인트, 3,000포인트 안착을 하면서 끝나는데 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다들 느끼셨겠지만 그래도 좀 부진했다 우리 시장 자체가 좀 아쉬웠던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자체는 아무래도 FMC의 내용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거의 예상했던 수준입니다.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맞아요. 거의 뭐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고 시장에서는 150억 불 페이퍼링 축소 규모 자체가 300억 불로 늘어날 거고 금리 인상도 6월 달 정도에 상반기에 한 차례 금리 인상, 그다음 하반기 때 2차례 금리 인상을 할 거다. 거의 그렇게 나왔죠. 그렇게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데 딱 그 수준에 나왔어요. 맞아요.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반영했던 부분 자체는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올해는 좀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을 했지만은 파월 의장이 내년도는 당초 예상 3.8%에서 GDP 4.0% 정도 더 올렸죠. 상승할 거란 전망이었고, 그다음에 네. 물가는 결국은 최근에 물가 부분 자체가 오미크론 발 영향이 좀 크니까 팬데믹 영향이 크니까 결국은 물가는 좀 떨어질 거다. 그래서 2022년도 말에 물가 지표 자체도 2.6% 정도까지 좀 떨어질 거다.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약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렇군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어제 이제 시장에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시장에 한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빠졌던 것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예상했던 수준에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됐던 부분에다가 국내 시장 자체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 제가 연말 이벤트가 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오병 이슈와 관련된 물량들이 12월 중순부터 SK 아이테크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올해 들어 이번 12월 달 들어서도 카카오뱅크 물량 넷마물 지분도 나왔고 IPO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대주주 임직원들이 거의 한 1,000억 정도를 팔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LG 같은 경우 5천억 대 규모의 블록된 물량도 출회가 됐지 않습니까? LX 홀딩스 쪽에서. 그리고 어제 현대중공업이 많이 빠졌는데 오늘 이제 3개월 보호이수 물량이 풀리는데 어제부터 물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현대중공업이 4% 가까이 뭐 빠졌었는데 이런 또 부분들에다가 부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물량들이 내가 거의 다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지만은 그런 또 부분들도 어제 영향을 있겠죠. 미쳤다고 좀 봐요. 이런 또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아쉬운 흐름으로 끝났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어제 수급적으로 본다 하더라면 뭐 앞서 얘기했다시피 별로 특이는 없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물은 한 1,800억 샀고요. 선물은 1,900억 정도 팔았으니까. 근데 이제 선물이 지금 3일 연속 지금 매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에 상당히 부진한 역할을 했다 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코스닥 시장 자체는 그래도 상당히 견조했었어요. 막판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좀 올라왔지만 나는 수급적으로 그동안 매도했던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이 이틀 연속 매수했던 부분 자체가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그때 진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랬군요. 어제 이제 좀 봐야 되는 부분 자체가 원달러 환율을 좀 봐야 되는데요. 어제 환율이 어제 미국의 통화 정책이 좀 발표가 좀 됐으니까 이제 달러 흐름도 중요했던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임이 전개될지 봐야 돼. 어제 환율이 보시다시피 약간 소폭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제 어제 이런 부분에다 어제 봐야 되는 부분 자체가 어제 발표된 내용 중에 한미 통화 스와프 600억 달러 규모 자체가 연장이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12월 말일이 연장이 기간이 끝났는데 연장이 안 되고 종료가 됐어요. 왜냐하면 팬데믹 구간 쪽에서 작년 3월 19일 날 보면 이때 이제 거의 원달러 환율이 1,296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한미 통합 스와프 600억 불을 체결했거든요. 그러면서 두 차례 연장을 해왔는데 작년 9월 달에 만기였는데 이번에는 연장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셨습니까? 자, 미국의
페이퍼링 시장이 좀 되면서 조기 금리 인상이 됐던 시점이고 통화미 통화 수합부 자체가 연장이 안 됐단 말이야.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돼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환율이 내려간 거죠? 떨어졌다. 어. 이 부분 자체는 오늘 뭐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떨어졌지만은 네. 오늘 또 미국 시장에 달러 인덱스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환율이 추가적으로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오늘 뭐 나스닥 시장이 많이 빠졌지만은 예. 긍정적으로 환율이 충분히 한미 통화폭도가 연장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의 매파적인 통화 정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안정을 찾았다는 측면에서 환율 안정과 더불어서 외국인 수입이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또 부분들을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는 호재네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코스피 시장이 부진했던 부분 자체는 결국 거래량이 수반이 안 됐거든요. 많이 좀 떠났죠. 어제도 거래 대금이 코스피 거래 대금이 8조 5천억밖에 안 됐습니다. 적네요. 거의 지금 5일 동안 9조 원 아래거든요. 8조 원대가 지금 4일 연속이 4일 동안입니다. 5거래 중에서. 그렇군요. 어제는 대신 이제 코스닥 시장은 지금 12조 원 거래됐어요. 요즘 네. 시장에 관심이 어디냐? 결국은 중소형도? 코스닥 시장이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최근에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은 거의 11조 원, 12조 원인데 네. 코스피 거래대금은 8조 9조 원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12월 달 시장 자체는 전통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중성 종목들이 수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네요. 반대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어제 상대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거래량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등락이 심했던 게 아닌가. 결국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적 흐름을 전개되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 최소한 10조 원 정도 올라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대금도 봐야 되는군요. 예. 어제 뭐 업종으로는 뭐 통신업종이 가장 많이 떴고요. 3% 네. 정도 SK텔레콤스가 상승 영향 때문에. 그다음에 제약 중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스 영향 때문에 2% 가까이 제약업종이 좀 떴고. 그다음에 네. 요즘 HMN 주가가 좀 뭐 바닥권 움직임 전개되고 있는데 최근에 컨테이너 업종 지수는 거의 신고가입니다. 계속 좀 다시 가는군요. 해운업종 여전히 관심거리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HMN 주가 상승에서 운수창고업종이 상승했고요. 네, 네. 반면에 기계라든가 음식업종이 약세를 보였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섹터별로 움직임이 상당히 좀 활발했습니다. 그래서요. 예. 뭐 피아스파 반도지수 급등에 따라 가지고 오늘 또 급락이 좀 나왔는데, 그렇죠. IT, 장비, 소재, 부품 종목들 전반적으로 종목별 흐름 자체가 괜찮았고요. 예. 그다음에 게임빌이 이제 컴투스 홀딩스로 이름이 바뀌었죠. 어제부로 바뀌었죠. 바뀌면서 컴투스 홀딩스라든가 컴투스 주가, 그다음에 위메이드라든가 종목들이 강행하면서 게임주가 강세가 전개됐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이 오스테인 플란트라든가 덴튬이라든가 종목들이 수출 지표 호재에 따라 가지고 강세를 보였던 게 특징이었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몇몇 종목들 특징 종목을 좀 본다 한다면 SK 이노베이션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디 강했죠. 어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은 SK 이노베이션과 삼성 바이오로스입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스는 모더나 위탁 생산을 식약처에서 승인 받았다는 내용이 이제 반영된 것 같고, 네. SK 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좀 봐야 되는데, 올라갔던 이유 자체가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10월 달에 물적 분할을 지금 승인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SK 온과 그다음에 자원개발회사인 S&P EMP를 물적 분할해서 지금 SK 온을 LG 에너지 솔루션과 더불어서 상장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쪽인데, 네. 올라갔던 이유 자체가 이제 물적 분할을 증권거래소에서 제동을 걸 거다, 앞으로 좀 금지를 시킬 거다. 네, 네. 왜냐하면 아다시피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SK온으로 분할을 하게 된다 한다면 결국 이제 자회사로 SK 원이 상장이 좀 된다 한다면 그렇죠. 모회사의 SK 이노베이션과 가치가 겹친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SK 이노베이션의 어떤 기존 주주들한테 상당히 피해를 받고 있는 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LG화학 같은 경우도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할이 안 됐었으면 제가 보기에는 90만 원 내지 100만 원 정도 갔을 겁니다. 이런 분할해버리는 바람에. 분할 때문에 중복됨 때문에 주가 못 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 자체가 올해 계속적으로 시장에 부담률을 작용했던 수급의 악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1월달 같은 경우도 시장을 부정적으로 본 부분 자체가 SK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상장 이슈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또 공급 물량 확대로 전개되는 거니까 전체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결국 뒤늦게 이제 증권 거래소에서 좀 이런 걸 제동을 걸려고 하는 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다만 이게 법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하방 정도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분할을 해놨기 때문에 상장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대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장 일자까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뭐 해당이 안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이런 어떤 기대감 자체가 반영된 게 아닌가. 또 최근에 포스코도 지금 지주사 전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영향이 없습니다. 왜? 포스코라 회사 자회사를 상장을 안 시키겠다는 쪽이거든요. 포스코 홀딩스만 유지가 시켰다기 때문에 같이 중복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SK 에너지 솔루션의
자회사인 SK온이라든가 LG 화학의 그 자회사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진행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앞서 이제 뭐 SK텔레콤에 얘기한 것 같은데 어제 이제 뭐 배당 이슈 때문에 올라간 것 같아요. 간밤에 미국의 네. 뭐 AT&T라든가 버라이전 주가가 상대적 강세를 보였던 부분 자체인데 그랬죠. 이제 네. 방어적인 부분도 분할이 좀 된 것 같고 배당이 관심인 것 같은데. 근데 뭐 통신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올해 12월 달까지 강세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배당량 함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네. 거의 배당량 함정이 빠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 종목은 가지고 넘어가기보다는 배당 전까지 주가가 올라가면 배당을 안 받고 넘어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예, 뭐 한샘은 이제 뭐 주가 많이 올랐는데 어제 경영권 매각이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주주 가치 극대화 부분 자체가 3억 번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런 기대감이 해소가 반영이 좀 됐군요. 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자화전자 주가 자체도 상당히 좀 강세인데 스마트폰 부품 종목들이 내년도 전망치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적 자체 밸류는 높지만은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포스코 엠텍이 어제 주가가 좀 급등이 나왔던 부분 자체인데 네. 요즘 리튬 가격이 이제 급등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아르헨티나의 리튬 강산이 포스코가 투자했는데 100조 원 가치 얘기가 좀 나오면서 포스코가 뭔가,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100조 원 가치면 포스코가 투자했으니까 그렇죠. 포스코 가야 되는데 포스코 MT에 안 간다는 갔죠. 자체는 네. 단기 이슈 관점에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단기.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어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는데 그러게요. 이것도 뭐 이 회사 같은 경우 자율형 로봇 두 건 특허 취득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뭐 최근에 이제 삼성 그룹의 로봇 사업 진출과 관련된 모멘텀 자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 로봇 관련 종목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로봇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4년, 5년이 지났어도 실적은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테마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큰다. 않겠는가. 네. 이 정도로 전일 특징 종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 간밤에 뉴욕 증시 흐름 또 약간 또 반대 흐름입니다. 기술주가 또 상당히 약했었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도 또 이러한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장입니다.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갈까요? 네, 일단은 뭐 오늘 이제 기술주 중에서 나스닥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연준의 통화정책 매파적인 부분 자체가 어제는 좀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 해소로 좀 작용했는데 또 악재로 부각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그 생각 해석이 좀 나올 들더라고요. 수가 있는데 예. 그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 부분을 보셔야 되거든요. 어제 매파적인 그런 통화 정책이 나왔다는 그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특히 이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안정을 찾고 있고요. 그랬죠. 예. 1.4% 초반이고 떨어졌거든요. 또 내려갔어요? 떨어졌고 네. 그다음에 달러가 전일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95.9로 떨어졌거든요. 네. 11월 18일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매파적인 발언으로 해석이 한다라면 올라가야죠. 그렇죠. 국채 수익률도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의 달러 가치도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반대로 간 거예요, 지금. 그 반대로 그다음에 또 원자재 가격은 또 상승을 올라갔어요, 했어요. 또. 위험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매파적인 발언 쪽으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네,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어제는 이제 나스닥 시장이 강세를 전개되다가 다우지수는 부실했는데 오늘 반대지 않습니까? 그랬죠. 주가도 그래요. 어제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다 오늘 급락입니다. 맞아요. 그래야 시장 얘기할 때 계속 박스권 흐름 얘기를 하는데 너무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가서는 안 되고 오늘처럼 주가가 빠진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팔아서는 안 된다. 시장의 기조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매파적인 기조보다는 약간의 어떤 이런 경계감 자체가 약간 후퇴하는 게 아니니까 추세 자체는 문제는 없다. 다만 주가가 연말 시즌이고 그래서 빠르게 올라가지 않다는 것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관심 자체는 네. 결국 이제 경기거든요. 그쵸. 경기 쪽에 관심이 쏠리는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원자재 가격이 어제 뭐 보면 니켈 가격, 아연 가격인가요? 아연 가격 5% 가까이 상승했고 구리 구리도 가격도 3% 3% 상승을 했고 니켈도 3%대 상승을 했거든요. 다 올라갔어요. 원자재 가격 상승했던 자체는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경기는 내년도에 올해보다 더 좋아진다. 올해는 이제 올해는 당초 예상보다 팬데믹이 오미크론 확산이 좀 되면서 전망치를 낮췄지만은 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반등했던 게 아닌가. 그럼 경기만 좋아진다 한다면 주가 흐름 자체는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크게 것 같고요. 봐야겠네요. 그래서 하방은 지지가 된다. 그래서 연말까지 완만한 반등 흐름 자체는 전개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스닥 시장 하락 부분 자체를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을까. 다만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 시장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많이 빠졌고 그렇죠. 우리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연결된 게 많아요. 그렇죠. 테슬라라는 주가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약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지만은 네. 다만 이제 경기 관련 종목들이 약간 배당 수익과 관련해 가지고 프로그램 매수라든가 기간 누구 들어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약간 네. 애국인 수급이
그게 나쁠지가 않을 것 같다고 그랬으니까. 달러가 급락을 했고, 원달러 환율도 안정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가 제가 수급 이슈와 관련해서 정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서 거의 안 좋은 부분 자체. 앞서 대규모 IPO 이후에 500씩 이슈 물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출했던 영향이 미쳤던 거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가들의 양도 세피를 위한 물량 부분 자체도 거의 원래 12월 중순이 저점이고, 그 다음에 20일로 넘어가게 되게 되면 이제 매수가 더 유입됩니다. 이제 배당과 관련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이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효과를 겨냥해가지고 서서히 매수가 들어온 시점이 20일이거든요. 원래 옛날에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락 전후부터 들어왔었는데 빨라집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큰 선들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10억 이상이 대주주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분율 1%, 코스피가 1%, 코스닥시가 2%던데 그런 큰 손들은 미리 팝니다. 저도 이제 일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큰 손들 같은 게 금액이 큰 사람들은 미리 정리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액으로 매매하신 분들이 임박해서 파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하게 됐고 다르고. 수급적인 부담 자체가 네. 이번 주에 거의 정점이다. 내년 다음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수급이 완전 완만하게 좋아지지 않겠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가치주나 성장주를 좀 봐야 되는데 오늘은 당연히 이제 가치주가 좀 유리하겠죠. 그렇죠. 근데 또 내일은 또 성장주가 나타날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그래서 얘기죠.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는 배당 수익이 가치주 쪽이 유리하니까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안정성은 있지만은 기회 수익은 자체는 크지는 않을 것 같고 시기상. 결국은 내년도 시장 자체가 간다면 다시 연초 시장 자체는 성장주 장세입니다. 그래서 가치주는 연말까지 안정적인 수익, 그다음에 가치 성장주 중심, 성장주나 자체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중심으로 한 관련 쪽이라 좀 봐야 되겠죠. 내년은 관련주는 성장. 예. 내년도 1월 달에 효과에 분명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가치주는 안정적인 침묵, 그다음 성장주는 내년도 1월 달 시장을 좀 대비해서 네. 만약에 올 주가 조정이 나온다 한다면 저점 매수 전략이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 좀 드리고요. 예. 시장 자체가 이제 뭐 거의 이제 FOMC도 끝났고 시장의 관심 자체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내년도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 1월 시장 자체는 1월 효과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앞서 네. 얘기했다시피 내년도 1월 달도 수급적인 부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라든가 그 부분 때문에 네. 대형주 수급 여건 자체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중소형 종목 1월 효과를 겨냥한 매수는 여전히 유의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관심 업종은 이게 철강업종 같은 경우도 엊그제 미국 시장에서 급락했거든요. 근데 어제 또 급등이 나왔어요. 맞아요. 뭐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그래서 철강업종, 그리고 가치 쪽에서는 그때가 앞서서 해운업종의 지수가 괜찮으니까 해운업종, 그다음에 건자재 관련 쪽에,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JP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 관련해서 종목들 중심, 그다음에 IT 소비장 관련 쪽에서는 뭐 폴더폰이라든가 패키지 기판 쪽에 만약에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오늘 하락이 나온다 한다면 네. 뭐 저점 매수 전략이 여전히 유효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기, 그다음에 친환경 관련 종목들은 뭐 이렇게 보면 2차전지도 포함이 좀 돼 있고 요즘 신재생에도 흐름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렇군요. 이쪽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박준현 운용력은 2021년 연말 그리고 2022년 연초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전략을 좀 자세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관심주 보겠습니다. 네, 관심 업종은 제가 좀 뭐 의료기기 업종을 제가 가끔 얘기를 하거든요. 잘 나가고 의료기기 있죠? 쪽에 좀 예.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료기기 관련 종목이 어제 이제 주가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강세를 보인 이유 자체가 수출 지표가 계속 좋습니다. 10월 달뿐만이 아니라 1분기, 2분기, 3분기 항상 강조해 주시죠. 그렇죠. 4분기 같은 경우 10월 달부터 수출 데이터를 제가 꾸준히 체크를 하고 있는데 네. 수출 데이터 여전히 좋아요. 특히 이제 그렇군요. 임플란트라든가 뷰티 케어가 관련된 부분 자체가 수출 증가가 고성장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쪽인데 11월 달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치였는데 이제 12월 달 같은 경우도 중간 수출 지표가 좀 발표가 좀 됐거든요. 이것도 이제 수출 지표와 마찬가지로 최고치? 1일부터 10일 사이에 예. 10일 날 발표가 되고 요즘 11일부터 끊어서 20일 하더라고요. 발표하는데 예. 이게 11월 달도 최고치였는데 12월 달에 1일부터 10일 사이에도 수출 지표 자체가 예컨대 임플란트 같은 경우 올해 11월 달 대비해서 11월 달 최고치니까 11월 달 대비해서도 34.4%, 그다음에 뷰티 케어 같은 경우도 13.5% 증가했거든요.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고성장세가 올해 사상 최대적인 전개가 좀 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그렇군요. 이유 자체가 이제 수출 지역이 많이 다변화된 부분도 있고요. 네. 신제품들이 꾸준히 좀 출시가 됐던 그런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 또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예. 뭐 임플란트 쪽과 근데 다른 쪽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헬스케어라서 예컨대 진단 키트 같은 경우 이제 감소라고 그랬고요. 구분을 해야겠네요. 그다음에 보톡스 같은 톡신 같은 종목도 감소입니다. 네. 이쪽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심은 임플란트와 그다음에 뷰티 케어 관련 쪽이 두 가지인데 예. 임플란트 쪽은 오스테 임플란트, 덴티움, 디오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 뷰티 케어는 클래시스, 그다음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진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밸류 자체는 좀 뭐 대체로 PER 기준에서 뭐 14배에서 20배 정도 전후 JC 메디칼 같은 경우는 뭐 53배 정도 되는데
JC 메디카 같은 경우 내년도도 15배, 6배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렇군요. 올해보다 내년도 실적 자체가 20% 정도 실적이 더 좋아지는 쪽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PER이 평균적으로 15배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밸류 부담은 크게 없다. 높지는 않다. 예, 이렇게 예, 보시면 예.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한 종목 쪽에 루트론이라는 회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티 케어 쪽이 뷰티 케어 쪽에, 예. 네,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합니까? 예산은 이제 그 레이저를 통해서 아. 어떤 피부 미용 쪽에 주였습니다. 다들 많이 근데 아시는 이 제품 거네요. 자체는 네. 중저가이다 보니까 별로 돈이 안 됐는데 그렇군요. 예상은 이제 최근에 이제 제품 다각화로 인해 가지고 약간 부가가치가 큰 부가가치 의료기기 쪽으로 다변화를 좀 했거든요. 그랬군요. 다변화가 좀 되면서 특히 이제 예사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일본 쪽에 선진국 쪽에다 매출 비중이 좀 많은데 매출이 이제 급성장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고부가치 마진 자체가 2019년에 10%대였는데 올해 상반기 때는 40%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실적 자체가 보시게 되게 되면 실제 급성장을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신제품 자체가 이제 혈관 치료라든가 체형 관리 쪽에 이제 많이 좀 신제품이 올해 하반기 때 나오고 내년도에 본격화가 좀 되는 부분이라고 이런 봐야 될 영역도 것 하는군요. 같고 예. 경쟁사 대비해서 주가 자체가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를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도 예상가 뭐 적지 않았거든요. 근데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의료기기 쪽이 안 팔릴 거라 생각하시는 분인데 코로나 아니더라고요. 국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이제 경기가 팬데믹 상황이 해소가 된다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쟁력이 있어요. 내년도 PR 기준에서 13배 정도 되는 수준인데 상대적으로 의료기기에 싼 것 같습니다.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정도도 이제 가격적 메리트가 좀 있어요. 다른 오스테 임플란트도 괜찮지만은 네. 충분히 가격은 저점이 조금 올라와 있지만은 고점이 22,500원대에서 좀 조정을 받는 국면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약간 좀 하향할 것 같은 16,800원대가 적정한 매수가 좀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2만 원 정도를 내년도 1월 달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재 가격은 15,00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품의 다각화가 눈여겨지는 루트론이겠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역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